네, 시청자 여러분 5시 정치부의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에 대비해 지금 이 시각 41명이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대부분인데요. 신천지 교회 예배에 다녀온 31번 확진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지요. 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87명에 지금 이릅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54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고요. 31번 확진자와 좀 접촉이 있었다, 예배를 드렸다 이런 분들이 벌써 30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도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갑에서 금태섭 의원과 맞붙겠다고 한 민주당의 김남국 변호사가 결국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당 지도부의 입장이 나왔죠. 네, 관련해서 지금 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원외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뭐 당 입장에서는 누구 하나 공천을 주고 안 주고 해버리면 또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두 사람 다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의 쓰임새를 좀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린 이후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36명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 9시 대비해서는 41명이고요. 어제 추가로 5명을 더 소개한 뒤로는 36명입니다. 어제와 오늘 대구 경북에서 31번 확진자와 연관이 확인된 확진자가 특히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린 반장 발제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9시와 비교하면요, 41명이 추가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40명입니다.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을 때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는요, 추가 확진자는 36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서울 종로구에서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 이제 총 87명에 이릅니다. 이런 증가세의 중심엔 대구와 경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체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31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35명 중 28명은 31번째 환자가 다니던 신천지 대구 교회 발생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명은 경북 청도 소재의 의료기관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한 환자였고, 기타 5명은 연관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추가된 5명도 연관이 있어서 이제는 총 33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어제 정부가 추가로 검사하겠다고 밝힌 교인이 1,001명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죠. 근데 이 숫자도 아직 파악 중인 상태입니다. 31번 환자가 속한 접촉자들을 찾아 조치를 취하는 중이며, 접촉자의 규모가 상당하여 역학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 내의 관련 교단의 협조를 받아 신도와 예배 참석 여부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접촉자를 조사 중이며, 현재 31번 확진자와 함께 9일,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본 사람은 1,001명입니다. 현재 자가 격리 중입니다.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인만 9,000명이라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나머지 8,000명의 명단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31번과 함께 있지 않더라도 신천지 교인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교회의 예배가 밀접하게 접촉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수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격리와 검사 숫자가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문제는 대구 경북의 의료 시스템 여력입니다. 과연 이런 확산세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제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대구시와 지자체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이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단 파견, 필요한 요폭조사 및
의료 관련 인력 지원, 음악 병실 확보. 일단 격리 치료할 음압 병실 수가 바닥날 수 있습니다. 이 음압 병실은요, 기압의 차이를 만들어서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병실 밖으로 못 나가게 잡아두는 시설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에 있는 병실이 65개뿐이고요. 병상은 8개밖에 없습니다. 확진자는 48명이나 나왔는데요. 게다가 이런 병실이 코로나19 환자의 전용도 아니고 다른 질환 환자들도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확진자에 대구 의료원은 이미 꽉 차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확진된 환자들은 우선 대구의 음압 격리병상으로 이송하고 인근 지자체의 격리병상도 활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를 조사할 역학조사관도 부족합니다. 역학조사관은 확진자가 어떤 경로에서 감염이 됐고 또 어떻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떻게 전염될 우려가 크다 이런 거를 조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히 움직이고 빨리 결정해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데요. 그런데 대구에 있는 역학조사관 단 2명입니다. 이미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중 31번 확진자와 같이 예배를 본 사람이 1,001명. 이 중에서 벌써 증상이 있다고 답변을 한 사람이 90명입니다. 확진자가 늘수록 접촉 경로를 따지는 경우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 이 경로를 파악할 역학조사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갔는지가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카드 사용 내역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뒤져야 됩니다. CCTV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그 지루한 작업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것이 없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봐야 되는지. 질병관리본부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관련 기관들에서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부족합니다. 대구 의료원의 경우 음압병실에 환자를 돌볼 감염내과 의사 단 1명뿐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인력이 계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구, 경북의 이런 상황은 31번 확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31번 특히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한 폐렴 증상이 보였을 때도 대외 활동을 많이 했었죠. 특히 사람들이 밀접한 교회 예배에도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31번 확진자 대체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어느 날짜에 어떤 층에서 예배를 받는지에 대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어서 어느 분이 지표 환자이고 누가 감염원이었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은 31번째 환자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네, 원래 이렇게 얘기했었죠. 일단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단 2차 감염을 중점에 두고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사 시기에 발병한 몇 명의 환자들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난 9일과 16일 예배를 통해서 2차 감염이 일어났다는 가정을 갖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상황을 축소시키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제 온라인상에 떠돈 공지문입니다. 신천지 이슈관리부서인 서배부 명의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날은 예배 안 갔다. 내가 친구랑 놀러 간 날 그 사람이 예배 드린 것 같더라. 혹은 거기 말고 난 다른 데서 예배 드렸다. 이렇게 대응하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직접 통화한 과거 교인도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확진자가 나온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 안에 식구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거의 안에 식구들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방송에 나오고 난 뒤인데도 그만큼 인터넷을 못 보게 하고 신천지인들도 모르더라고요. 방송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일단 해당 공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청년회에 그냥 일반 교인이 써서 돌린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신천지에 다니는 걸 부모가 걱정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지침에서 알린 거라고 합니다. 또 사실 파악을 늦게 했다는 점에서 해당 교회에서 교인이 9,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확진 사실을 알고 나서는 바로 모두에게 알리기 어려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 안에서 전문가를 불러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청와대의 발제 정리합니다.
대구 경북 추가 확진 급증,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 전파. 네, 어제와 오늘 추가로 확진된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50명이 넘습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뭐 1명, 2명, 많으면 4명 이랬는데 규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의 신상엽 학술위원장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예,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서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어색한 시기들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크게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31번 확진자와 같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닌 교인 중에 관련자만 37명이 늘었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교회 내 감염 이유가 많은 건 아무래도 예배의 특성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 건가요? 이제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감염 경로가 이제 호흡기 비말과 이제 접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접촉자를 찾을 때 이제 보통 기준을 삼을 때 이제 환자와 2m 이내에 이제 접촉한 사람들 또는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호흡기 분비물에 이제 접촉이 가능했었던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요. 이 모든 조건을 사실 다 만족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환자가 움직였던 동선부터 다 2m이기 때문에 사실 그 한 공간에 있었던 모든 환자들, 모든 그 예배를 드렸던 신도들이 다 잠재적인 접촉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제 황일인 반장 발제에서 나왔었는데 사실 신천지 예배는 바닥에 앉아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밀착해서 앉아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기침 몇 번 하면 주변에 여러 사람이 다 감염될 수 있는 분위기인 거군요. 앞서 그 질병관리본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회 예배에서 퍼뜨렸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31번 확진자도 9일과 16일에 있었던 신천지 교회 예배에서 지금은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뭐 지금 양쪽이 다 가능한 상태고요. 근데 이제 어느 쪽이든 간에 이제 가장 문제는 그래도 31번 확진자분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예. 다중이용 시설을 다니면서 병원이나 다른 공간에서 그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께 감염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분이 지금 여러 전파자, 확진자들을 만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폐렴 증상이 나왔을 때도 16일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폐렴 증상이라는 건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전염력이 아주 높을 때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알겠습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 걱정이 많을 텐데 앞서 예배라는 장소가 사실은 전염되기가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예배 시간 동안에도 이제 마스크를 끼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뭐 불필요한 접촉보다는 그냥 잘 예배드리고 접촉하지 않고 사람들과 접촉을 최대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밀집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피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확진자가 어제 20명, 오늘 36명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뭐 저희가 바라기는 이제 방역 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위험 지역에서 입국을 했거나 아니면 확진자랑 접촉을 해서 방역 당국에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방역 당국의 통제하에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방역 당국의 통제 밖에서 지역 사회에서 환자가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지역 사회에 이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시작 시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구 경북 지역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증상 있는 사람이 너무 늦게 확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확진자는 계속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아까 전해드렸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역학조사관이 2분밖에 안 계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서의 담당 업무를 다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뭐 지금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이제 사실 이제 뭐 가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늦게 이분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미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를 하는 동안 이미 확진자들, 그러니까 증상이 생길 사람들은 다 생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의 초점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무슨 자료를 다 얻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31번 환자와 또 지금 또 새롭게 생긴 확진자와 또 증상자 이런 사람들을 일차적인 타겟으로 해야 되고요. 그 이외의 사람들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연락처 확보입니다.
연락처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방역 당국의 컨트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연락처 확보 같은 이런 기본 사항들만 하기에도 지금 뭐 굉장히 수십 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앞서도 이제 8,000명의 명단, 신천지 교인 중 일단 대구 경북에 8,000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방역당국인데 일단 연락처를 확보해서 연락을 하려면 8,000명 연락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역학조사관을 과거에 지내셨잖아요. 실제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확진자가 나왔다. 어떤 일로 그다음에 하게 되나요?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제 결국은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게 이제 1차적인 목표고 또 하나는 접촉자를 찾아서 확산을 방지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이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최대 잠복기가 14일이기 때문에 14일 이전에 그 이분의 동선, 확진자의 동선을 다 파악을 해서 어느 과정에서 감염이 됐을 수 있을지를 갖다 추정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증상이 생긴 이후부터는 이제 감염력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루 전 정도부터 해서 이분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카드 사용을 했거나 뭐 휴대폰 GPS를 사용했거나 뭐 아니면 본인의 기억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그 의심되는 공간들의 CCTV를 다 분석을 하고 그 CCTV 상에서 이분과 2m 이내에 접촉했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고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이제 결국 조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31번 확진자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인만 해도 8,000명, 9,000명에 달하는데요. 이게 물리적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결국은 조사를 다 못 하겠죠. 이제 조사를 못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8,000명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확보해 놔야지만 이분들이 증상이 생겼을 때 방역당국 통제하에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숨어 계신다 그러면 또 어디서 또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당연히 명단 확보는 해야 되고요. 연락처도 찾아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을 다 조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방역당국의 컨트롤 하에서 문자도 보내고 해서 이런 추후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해야죠. 사실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교인들에 대해서 추가 접촉자를 확인을 해서 조사를 했고 또 확진자가 발생이 된다면 또 더 많은 접촉자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상황을 좀 비춰봤을 때 사실상 좀 조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럼 어떤 게 최선의 대책이 있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그 감염의 신종 감염병의 아주 초기 1명, 2명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상 이전 14일 뒤지고 그 뒤에 동선 다 뒤지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발생을 했는데 그분들을 다 뒤져서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는 지역사회 감염의 이제 초입에 사실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부터는 좀 이제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 위기 이제 경보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에도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역학적인 그 방역 대책 체계 자체를 좀 변경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 보면 이 환자들과 확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 전국적으로 음압병상이 한 1,000개가 조금 넘는 걸로 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확진자 수준이라면 당연히 이제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또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이 음압병상을 보면 현재 이 코로나19 외에도 다른 환자들이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좀 앞으로 이 음압병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우리가 이걸 좀 대비해서 늘리거나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뭐 치료의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결국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감염병 그 위기 대응 단계가 경계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사회 제한적 전파가 됐을 때 이제 경계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확진자에 집중해서 방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동선 찾고 저걸 찾아가지고 이 이제 신종 코로나가 이제 그 전파력이 이제 뭐 R0라고 해서 한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 한 명당 4명 정도를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 병이. 근데 방역 당국에서 이제 컨트롤을 해서 예를 들면 이 환자가 아무도 접촉을 하지 않으면 이 R0 값이 그 4였던 게 1 아래로 떨어져야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안 되는데 이 1 아래로 만들기 위한 봉쇄 작전을 하기 위해서 격리도 하고 접촉자도 찾고 이런 단계들은 이제 경계에서 하는 단계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 수십 명의 환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병원도 없고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심각 단계에 가면 전부처 협력을 통해서 확진자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이제 세팅을 합니다.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결국 방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확산될 수 있는 거는 기존 뭐 당연한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하는군요. 그렇죠. 인정하고 이제 치료에 초점을 두는군요.
빨리 진단을 해야 방역이 잘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예. 치료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경증 환자도 무슨 다 음압병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증인 사람들은 집에 자가격리되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만든 시설 같은 데서 이제 지켜보면서 관리를 하고, 진짜 중증 환자들 병원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음압병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이제 투 트랙으로 이제 예. 어느 정도 이제 전략을 좀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청계가 방금 또 질본에서 나온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지금 22명의 확진자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04명의 이제 확진자가 된 거고요. 지금까지 통계가 나온 수치로서는 100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 건데, 현재로서 지금 질본에 따르면 사망자도 지금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이 청도에서 확진이 된 확진자였는데요. 정확한 이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질본에서는 밝히지는 않았는데 좀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새롭게 확진된 환자가 22명이고 현재까지 104명이 지금 확진자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지금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오늘 4시 기준이고요. 앞서 이제 저희 5시 정치부에 시작할 때 황혜림 반장이 발표를 할 때 오늘만 추가로 확진된 환자가 36명이라서 누적으로 82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누적으로 104명이 됐습니다. 앞서 87명이었는데 지금 104명이 됐습니다. 지금 시간대별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제 구체적인 장소, 어느 지역이다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안 됐죠. 추가로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속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 있었던 확진자 2명 있었는데요. 대남병원에서 폐렴이 의심됐던 그 환자 환자 60대 환자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사망한 건지 이거는 좀 더 나온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렴 의심으로 현재는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새롭게 확진된 그 환자 22명 중에서요. 21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고 또 다른 한 명은 서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된 사람이 5명이고요. 새로 난 한방병원 관련해서 1명,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 관련해서 사망자 1명 포함해 총 13명 나왔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도 104명이니까요. 17명이 추가로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한 두어 시간 기준으로,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게 3시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5시 기준으로 17명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빠르게 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감염병 위기 경보를 좀 격상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오늘 오후 6시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갖는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좀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각 수준으로 올리면 뭐가 좀 달라질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계에서 심각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경계는 그 지역사회 제한적인 이제 전파가 일어날 때 이제 그 발령이 되는 거고, 심각은 이제 전국적인 유행이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참 방역 당국에서 관리하기가 까다로운 게, 이제 증상이 거의 없는, 거의 무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초기 증상기에도 이제 감염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학조사를 해서 뭐 증상자를 찾아내기도 힘들고, 이게 이제 숨어 있는 환자를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엔 지역사회에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심각 단계로 올려야 될 그런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심각 단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 단계가 될 경우 이제 치료에 중심을 두고 중증 확진자 위주로 음압병상을 이용을 하고요. 근데 빨리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하는 식으로 더 이상 뭐 확산을 방지하고 경로를 추적해서, 물론 그것도 같이 병행은 해야 되겠지만 방점이 달라지는군요. 예. 제가 계속 대구 경북을 여쭤봤었는데 종로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29번하고 30번 이 두 부부인데 이분들은 이제 감염 경로 알 수가 없고, 29번 확진자하고 식사를 한 56번 확진자 이렇게 3명이 나왔는데, 이분들도 여기서 뭐 지역 감염 좀 걱정을 해야 되나, 종로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도 지금 뭐
서로 간의 역학적 연관성은 있지만 이분들이 어디서 뭐 중국에 다녀오신 것도 아니고 확진자랑 접촉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의 단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이제 서울에서도 지금 일부 그런 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구와 비슷한 그런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추가로 나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앞서 이제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했는데요. 사망자는 양성, 코로나19에 대한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다만 이 사망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보건당국의 얘기입니다. 어쩐지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뭐 다른 기저질환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일단 이 사망자가 확진 판정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속보를 전해드리면 오늘 오후 앞서 이제 저희가 처음 5시에 들어왔을 때 추가된 확진자 얘기하면서 누적 확진자 87명으로 해서 어제보다 36명이 늘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17명이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오늘 전체 104명이 됐습니다. 격리 해제된 확진자도 있는데요. 16명이 돼 있는데요. 일단 대구 누적 확진자의 1명 빼고 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경북 지역에서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70명 넘는 확진자가 이틀 새 나왔고요. 경북 청도에서는 1명이 사망했는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은 받았지만 사망 원인이 코로나19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면 이게 사실 사망한 이후에 검사를 한 거라서 좀 단정 짓긴 힘들겠지만 사망한 분의 검체를 검사를 했을 때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과연 코로나 확진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어떻게 좀 봐야 하는 걸까요? 이분이 이제 사망 이전에 했는지 이후에 검체 채취를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사망을 한 환자의 경우도 대부분은 이제 그 질환으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돼 있는 상황에서 호흡기 검체나 이런 것들을 얻었다 그러면 양성이 나오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아니 지금 방금 보건당국에서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코로나19로 앓고는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뇌경색이나 심장 뭐 마비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코로나19가 직접 사인이느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이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얘기하시겠다는 걸로 드립니다. 예, 진짜 추가로 나온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지난 19일 폐렴 증세를 보이다 이 환자가 사망을 했고 사망 후에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추가로 뭐 기저질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저질환, 위험한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은 이제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거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틀 새 70명 넘게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 가까운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상황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결국은 뭐 이제 신종 감염병이 유행해도 본인이 안 걸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느 공간도 좀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어찌 보면 벌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뭐 그 이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뭐 그 일반 병의원에 가기보다는 일단 보건당국의 안내를 받아서 필요하면 선별진료소나 이런 곳에 가서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감기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감기가 있고 열이 났을 때 이게 코로나19랑 증상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일단 병원 가서 감기 걸렸을 때는 저희가 보통 좀 심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서 약을 받는데 코로나19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은 취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감염이 확 더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건당국 1339에 전화해서 그 안내를 받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 감기면 사실은 며칠 쉬다 보면 나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증상 여부도 좀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사람 많은데 가지 않고 자가격리 상태에서 본인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애매한 상황이 보이면 보건당국에 연락을 해서 안내를 받고요. 이제 진짜 열이 나거나 정말 증상이 확실하다 그러면 한 번쯤은 선별진료소에 가서 안전한 상황에서 이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다 이동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요. 지금 대구 경북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데 어떤 그 교회 신천지 예배에서 또 추가로 늘어난 확진자가 많아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안심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뭐 타지역으로의 전파 가능성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확진자가 어디에 가서 감염을 시키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예. 사람이 많다고 위험한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증상이 있는 확진자가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이제 명단 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던 그 신천지 교인분들이 사실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방역 당국의 컨트롤 밖에서 다니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9일과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보인 사람이랄지 아니면 접촉할 수도 있으니까 신천지 교인들은 이왕이면 뭐 본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31번 확진자의 동선에 있었던 대구 호텔의 뷔페 식당 뭐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좀 연락을 해서 방역 당국의 안내를 빨리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상황이 변해서 좀 더 얘기를 들어봤고요. 한국의학연구소의 신상엽 학술위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확산세. 다음은 정치권 얘기를 좀 풀어볼 텐데요. 고석순 반장 발제에서 또 코로나19의 해외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의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염되는 그런 의심 사례가 나온 싱가포르도 현재 확진세가 좀 늘어나서 84명이나 확진자가 됩니다. 이란에서도 사망자가 나왔고요. 홍콩에서도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의 확진 환자 수는 7만 4,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단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세계 각국 상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 환자 7만 4,577명, 사망자는 2,118명입니다. 자, 이 중에 우한시 포함된 이 후베이성 확진 환자가 6만 2,013명입니다. 후베이성 신규 확진 환자만 보면요, 오늘 349명이 늘었습니다. 후베이성 신규 확진 환자가 1,000명대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 달 들어서 처음인데요. 자, 그런데 신규 환자가 준 건 중국 당국의 확진 환자 집계 방식 기준의 변동 탓이 큽니다. 얼마 전부터 중국은 PET-CT를 보고 판단하는 임상 진단 사례를 확진 환자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번에 다시 이 임상 진단을 뺀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현재까지 집계된 수치 자체를 아예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 어찌됐건 중국 당국은 신규 확진 환자가 줄고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新增确诊病例总数已连续15天下降，新增死亡病例数一直保持在较低水平，累计确诊病例数增幅趋于平缓，说明随着各项防控措施的落实和全国对口医疗支援力量的加强，湖北省的疫情得到较好控制，治愈率不断提高。 자, 그런데 이런 나름의 자신감 때문일까요? 여전히 국제사회는 중국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오히려 국제사회를 향해 큰 소리를 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중국 관영 영자신문이죠. 이 글로벌타임스가 우리나라와 일본을 향해 훈계조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중국과 한국, 일본은 아시아의 핵심적인 나라이고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 나라가 동시에 전염병에 빠지면 큰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다. 빨리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여기까진 좋은데 문제는 상황 분석이 생뚱맞다는 겁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 정부에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중국과 달리 효과적인 통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네티즌들과 전문가들은 두 이웃 국가에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요즘 말로 할 말 하안이라고 하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중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다 또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베이징 주재 기자들의 기자증을 취소하고 추방 조치하기로 한 겁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칼럼을 실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칼럼이 실린 건 이번 달 초였습니다. 20일 가까이 지나서야 문제를 삼은 건데 실제 원인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화통신 등 5개 중국 관영 언론사에 대해서 미국 내 신규 자산을 취득할 때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등 이 규제 조치를 취하자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다른 나라 상황도 한번 알아보죠. 자, 싱가포르 확진 환자가 현재까지 84명입니다. 싱가포르에서도 교회 감염 사례가 나와서 확진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싱가포르 내 두 교회에서만 오늘까지 2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일본도 이 지역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감염 문제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던 확진 환자 2명이 숨지면서 일본 내 사망자도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두 사람은 80대 남녀 환자로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프린세스호 승객 중에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한편 일본 안팎에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방역 점검을 위해 잠시 올라탔던 한 의사의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영상부터 보시죠. それはもうひどいものでした。もうこの仕事20年以上やっててですね、アフリカのエボラとか中国の SARS とかいろんな感染症と立ち向かって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の中はものすごい悲惨な状態で、心の底からですね、自分の部屋から出て歩いていって、医務室に行ったりするっていうのが通常で行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これは大変なことで、アフリカや中国なんかに比べても全然ひどい感染対策を、やはりこれは日本の失敗なわけですけど、それを隠すともっと失敗なわけです。確かにまずい対応であるっていうことがバレるっていうのはそれは恥ずかしいこと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これを隠蔽するともっと恥ずかしい。 자, 고베대학교 병원의 이와타 켄타로 교수인데요. 켄타로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배 안에서 600명 넘는 확진 환자가 나온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결국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불러온 셈인 거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확진 환자 증가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확진 환자 수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150명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참 큰일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짧게 국내 정치권 야당 소식 잠깐 전해드립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증가세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관련 뉴스 외에도 정치권 뉴스에서도 이 대구 경북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통합당 공천 문제 때문입니다. 최근 미래통합당 안팎에선 그동안 PK 부산 경남 지역에 비해서 이 TK 대구 경북 지역의 불출마 선언이 적은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물갈이설도 파다했죠. 자, 그런데 어제 오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불출마 선언이 잇따라 나온 겁니다. 미래통합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깨끗한 마음으로 12년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결같은 성원으로 함께해 주셨던 안동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경북 안동의 지역구인 김광림 의원과 경북 영주, 문경, 예천 지역구 의원인 최결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앞서 불출마 선언을 한 정종섭, 유승민, 장석춘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 TK에서도 미래통합당 의원 5명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대구 달서병에 공천을 신청했던 강효상 의원도 출마지를 서울의 험지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일군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서울 강북의 험지에 출마하려 합니다. 스스로 험지로 나가서 우리 당 전체 승리의 미랄이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압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뀐 이유, 결국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의 물갈이 압박이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동안 김영호 위원장은 TK 지역 절반 물갈이를 예고해 왔는데요. 이런 압박이 결과적으로
통했다는 겁니다. 자, 물론 해당 의원들은 자발적인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 경남에 이어서 대구, 경북 역시 자발적 불출마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인적 교체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공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출신 공천과 관련해서 특히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립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중국 확진 환자 74,500여 명, 이 와중에 미중 자존심 싸움. 예, 앞서 이제 코로나 양성 사망자가 나왔었는데 이 사망자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뒤에 받았다는 속보를 전했는데요. 추가로 좀 보건당국에서 나온 얘기가 있나요? 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오늘 새롭게 확진된 환자가 22명이고요. 그리고 통틀어서 현재까지 104명이 이제 확진자로 판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제 청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한 명이 어제 폐렴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병동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해봤고 이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거고요.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로서는 뭐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예.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에 따른 뭐 폐렴으로 인한 사망. 현재까지는 뭐 여기까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사망자 같습니다. 정보는 1957년생 남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망은 2월 19일 날 했는데 뒤에 이제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2월 19일까지 저녁까지 나왔던 누적 확진자는 51명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일단 31명이 나왔었고 그 뒤에 이제 오후에 또 추가로 지금 20여 명이 22명이 더 돼서 현재는 104명의 누적 확진자.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오늘 하루만 하면 50명 넘게 확진자가 현재 늘어난 상황입니다. 해외도 지금 사망자가 나왔군요. 앞서 이제 고석승반장 발제를 보니까 중동에서도 나왔죠. 네, 중동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이란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자, 이란 정부 발표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이란 국적자라고 합니다. 사실 뭐 이란은 지금까지 확진자가 없었는데 처음 나온 확진자들이 모두 숨진 건데요. 현재까지 중동 지역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에서 9명 확진자가 나왔지만 사망자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 이란에서 처음으로 사망 사례가 나온 겁니다. 예, 홍콩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30대 확진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 홍콩에서도 두 번째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0대 남성이 어제 오전 사망을 한 겁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중국 본토를 방문한 적이 있고 평소 당뇨병과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홍콩에서는 65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홍콩 시민들 사이에선 생필품 사재기 현상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본 문제도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탑승했던, 그러니까 오랫동안 격리됐던 승객 중에서 나왔습니다. 이 프린세스 호의 격리 상태를 한 의사가 가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지적을 했죠. 그런데 그러자면 정부에서 비판 여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그렇죠. 일본 정부의 대처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사망 사례까지 나오자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베 내각의 일부 장관들이 지역구 행사 등에 이제 참석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대책 회의에 불참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대책 회의 대신에 지역구 후원회 신년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 과학상도 지역구 소방단 행사에 참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뜩이나 나빠진 여론에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를 좀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청도에 있는 그 병원에 원래 이제 신천지 교회와 또 관련이 좀 있었다고요. 사실 지금 그 정신병동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 병원에 이제 원래 어르신들이 2명의 확진자가 처음에 나왔었죠. 네, 어르신들이 이제 입원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내용으로는 그 신천지 봉사단이 이 병원으로 미용 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다녔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뭐 이게 지금으로서는 단순하게 뭐 신천지에서 감염이 돼서 병원 내 감염을 시켰다라고 단정질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그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중이라고 하고요. 일단 뭐 현재
정신병동 같은 경우에는 좀 폐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감염 경로가 좀 정확하게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교회 측에 확인을 부탁했었는데 예. 교회 측에서는 뭐 사실이 아니다, 병원에는 안 갔다, 뭐 2월 12일에 뭐 근처에 있는 현리마을에 미용봉사를 간 건 맞지만 해당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 일단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해당 병원 신천지 교회 측에서는 네. 해당 병원에는 네. 경북 청도에 있는 병원에는 가진 않았다라고 했고 인근까지는 갔었다라는 얘기군요. 다른 마을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뭐 추가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신종 코로나19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환자가 경증이었고 안정된 상태를 보여서 좀 심한 독감 정도였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사망자 중에 양성 판정이 나왔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그러니까 면역력이 좀 약한 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속보는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래통합당 공천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새보수당 출신인 이해운 의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정확하게는 유승민 의원과 이해운 의원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가 된 건데요. 이해운 의원이 메시지를 보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찍혀서 보도가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 자, 유승민 의원이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보낸 항의성의 메시지를 다시 이해운 의원에게 보내서 내가 이렇게 항의를 했다 이렇게 뭐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 유승민 의원이 이현주나 새보수당이나 통합은 마찬가지인데 이현주는 험지인 경기 광명을 피해서 부산으로 단수 공천받고 이해운은 컷오프, 지상욱, 민현주는 수도권 경선, 하태경은 경선. 자, 이런 결과가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내용을 김용호 위원장에게 보내고 이걸 이해운 의원에게 다시 전달을 한 듯합니다. 네, 그리고 이해운 의원은 유승민 의원에게 다시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요. 죄송하다. 대표님께 퇴근하는 것 같다. 지금은 1분 차이로 명운이 갈릴 수도 있다 보니 좀 무도하게 구는 것을 용서해달라는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유승민 의원이 자, 이렇게 보냈고 김세현에게도 보냈다. 괜찮다. 뭐 김용호가 갈수록 이상해지네라고 답을 한 건데요. 이 모습이 저렇게 촬영이 된 거고 새로운 보수당 출신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이 통합 방식에 대한 불만 제기가 좀 아름아름 있어 왔는데 이렇게 공천과 관련해서 좀 불만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뭐 사실상 처음입니다. 예, 김용호 위원장이나 황교안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이에 대해서? 네, 김영우 위원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공감위원 누구가 하나 사심을 갖고 임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엄격한 기준에 입각해서 한다면서 유승민 의원의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승민 의원을 믿는다. 정치인으로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 믿고 있고 또 한 당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고민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유승민 의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요, 이번 상황에 대해 직접 언급은 없었고요. 애둘러서 경고성 메시지는 내놨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내에 아주 작은 잡음도 큰 소음으로 들릴 수 있는 엄중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의 분열, 우리의 다툼을 손꼽아 기다리는 세력들이 있다. 총선 압승이란 최종 목표 앞에서 아름다운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운 의원 문자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최근 이현주 의원 전략공천 논란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예, 오늘 그 미래통합당 대구 경북 의원들이 코로나 긴급 자담회를 가졌었는데요. 일단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지원책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권영진 대구시장과 통화를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또 각 지역들의 이런 것도 좀 깊이 있게 논의가 돼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야당 발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확진 환자 74,500명, 사망은 2,000명 넘어. 네, 다음은 최종혁 반장 발제입니다. 네,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현역인 금태섭 의원과 공천을 신청한 김남국 변호사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수업 프레임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최종혁 반장 발제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요. 민주당의 선대위가 오늘 공식적으로 다치를 올렸습니다. 선장은
사람이 맡았고요. 1952년생 동갑이고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민주당 선거 전체를 지휘합니다. 자, 권역별로는요.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다 아시는 분들이죠. 10명의 정치인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치릅니다. 자, 이렇게 선대위를 띄우고 총선 체제로 전환을 했지만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죠. 자, 무엇보다 조국 내전 관련한 우려입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사태에서 쓴소리를 냈던 금태섭 의원에 조 전 장관을 옹호해온 김남국 변호사가 도전장을 냈죠. 경쟁은 시작됐습니다. 이번 총선을 조국수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강서갑이 19대 총선 때 노원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경선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B급 정치하고 있는데 이런 저질 B급 정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미 감정 싸움으로도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서울 강서갑 이 지역 일군이 되겠다는 입장을 놓고서도 이 같은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예, 저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출마하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누가 그렇게 볼까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사시지도 않는 분이거든요. 그대로 반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4년 전에 살지도 않았던 분이 전략공천 받아가지고 4년 동안 현역 의원을 하고 계신 분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도 편이 나뉘었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 단톡 카톡방에서는요. 왜 이때 조국 수호라는 표현이 나오냐, 이 금태섭 의원의 입장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있었는가 하면 조국 선거로 치러질 것을 우려하는 건 사실이다. 이 지도부가 좀 빠른 결단을 내려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외의 설전도 치열한데요. 강서갑 출마가 무산된 정봉주 전 의원, 이 중국 뽕을 맞은 의원들이 김남국을 도륙하고 있다며 일부 의원들에 대해선 다음 국회에서 볼 일이 없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진중권 전 교수는요. 김 변호사의 출마 배경엔 정봉주 전 의원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역구를 찜해놓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를 향해선 수가 틀리면 이 민주당 친정이죠. 민주당도 폭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당에다 경고합니다. 당을 사랑하고 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 후보의 경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중대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 결단은 4월 15일 총선 전체를 뒤흔드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은 김 변호사가 공천을 신청을 했으니까 이제는 경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공관위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경선에 붙이든 붙이지 않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용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해찬 대표가 나섰습니다. 금태섭, 김남국 두 사람 모두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 두 사람이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의 포용성, 당의 확장성, 그리고 또 한편의 당의 민주성 이런 걸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도록 결론을 하겠습니다. 빨리 내는 게 좋은 게 언제쯤 결론을 내실까요? 그거는 제가 쫄다구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부장의 마음은 잘 모릅니다. 자, 이어서요. 미래통합당의 내용은 앞서 잠깐 보셨을 텐데 사실 그동안 종로대전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지만 미래통합당 후보로 황교안 대표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자, 오늘 면접 심사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8명이나 됩니다. 가운데 새보수당 소속일 때 신청한 정문원 전 의원도 보이네요. 자, 황교안 대표 요즘 종로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죠.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인증샷 남기고 있는데 보이시죠? 특히 종로 곳곳에서 밥을 먹고 남긴 소감들이 눈에 띕니다. 뚝배기에 담긴 진한 사골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국물 한 술에 좋다. 수육과 소면 한 입에 깍두기 베어 먹으며 그냥 혼자 웃습니다. 따뜻한 국물에 양념장 살짝 넣어 무생채 무침과 배추김치 얹어 면발 한 입 넣으니 저절로 이 소리가 나옵니다. 이 맛이다. 이 맛. 자, 칼국수 한 그릇을 두고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할 수 있다니 요즘 이렇게 설명하는 게 트렌드 같은데요. 마칼럼 리스트 황교안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먹방 선거 캠페인의 전설로 불리는 건 바로 이분이죠. 우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 청계천 열어놓고 이번엔 뭐 해낼게요? 밥 더 줘? 어머가 이놈아.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밥 처먹었으니까 경제는 꼭 살려라잉. 알겠냐? 자, 이어서 이낙연 전 총리도 봐야겠죠. 자, 오늘 아침 일찍 이 싱크탱크인 여시제를 찾았습니다. 자,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원장을, 또 참여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이현재 전 부총리가 이사장을 맡고 있죠. 일단 캠프 측은 종로에 있는 기관을 방문한 것이지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라고 했지만 보시듯이 친노 핵심 인사들이 이끈다는 점에서 정치적 외연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비춰집니다. 대한민국의 의제를 가장 절묘하게 집어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또한 제시하는 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대의 그런 아젠다, 해법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현재 전 부총리 역시 덕담을 또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가 사무실이 왜 이렇게 높은 곳에 마련을 했냐, 멀리 보려는 것 아니냐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종로구를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총리께서 움직이시는 것도 저희가 훤히 내려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악산 자락에서는요, 종로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도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죠. 이해찬, 이낙연 투톱 출범, 금태섭, 김남국 쓰임 고민입니다. 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갑 공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현재 민주당에서는 좀 나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용할까? 당내에서는 그걸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해찬 대표는 좀 입장을 밝혔죠. 네, 김성환 비서실장을 통해서 당 비서실장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 입장이 이렇습니다.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훌륭한 재원들이 소중하게 쓰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예, 어느 한쪽을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하기보다는 둘 다 어떻게든 공천에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만약 금태섭 의원은 강서갑이 원래 지역구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다른 지역에 공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일단 김 비서실장은 방법이 어떻게 될지까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두 사람 다 훌륭한 자산이니까 훌륭하게 쓰이도록 하는 방안을 이해찬 대표가 고심하고 있다. 이 정도만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김남국 변호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공관위가 좀 잘못하고 있다, 항의 문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요? 네, 김 변호사를 지지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원혜영 위원장이 김 변호사의 강서갑 출마를 막았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원 위원장은 물론이고 윤호중, 백혜련, 전해숙 등 공관위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를 한 건데요. 자, 이에 지지자들이 문자를 보내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 만에 이 원혜영 위원장이 받은 항의 문자가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김남국 변호사를 배제하려고 했다는 것, 이런 주장은 사실입니까? 공관위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 위원장이나 공관위가 이 김 변호사의 출마를 막으려 했다라는 것은 허위다라고 했습니다. 즉 일부 지지자들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이 공관위원들에게 항의성 문자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공관위 측은 강서갑에 대해서는 공천 검증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자범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도 있죠. 영등포 을 같은 경우요. 네, 그렇습니다. 영등포 을, 이 공관위는 현역 의원인 신경민 의원과 또 이 김민석 전 의원 간의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면접 심사 때부터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특히 이 신경민 의원은 정치자금법 유죄 확정 전력이 있는 김 전 의원을 공관위가 당원을 어기면서까지 구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민석 전 의원의 경우 2번이죠.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합니다. 네, 2005년과 2010년인데요. 민주당은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형의 확정을 부적격 기준으로 정해놨는데 2005년 김 전 의원은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당규의 위배가 되는 거죠. 하지만 공관위는 검증위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고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당원을 근거로 해서 경선을 치르기로 한 겁니다. 이해찬 대표도 김 전 의원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민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틀 전 김해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권한숙 여사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했는데 신 의원에 따르면 권 여사가 중요한 지역인데 왜 경선 지역이 됐느냐, 자신을 격려해줬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알린 건 사실상 신 의원이
권양수 마케팅을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김민석 전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정몽준 후보를 지지했던 점을 부각시키고자 봉하마을로 가서 권 여사를 만난 거라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공천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건 사실 총선 때마다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종로에 이어서 지금 서울에서 또 관심 가는 지역이 광진을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이 확정이 됐고요.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의 예전 이비였죠. 고민전 대변인이 나오는데 뭐 좀 관심이 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대통령 입대 야권의 잠룡 간의 대결이라는 건데요. 고민정 전 대변인의 경우 대표적인 친문 인사입니다. 게다가 광진을은 추미애 장관이 5선을 한 텃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수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반면 16년 만에 다시 국회로 입성을 노리고 있는 오 전 시장의 경우에는 험지에서 당선해서 차기 대권 주자로 나아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력 투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 전 대변인은요, 세상에 쉬운 싸움은 없다며 대한민국 정치 희망을 광진을에서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오 전 시장도 치열한 마음가짐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고 전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고 전 대변인과 윤건현 전 국정기획 상황실장이 최재성 의원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제 미래통합당 신대철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규탄한 겁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가면서까지 다수당이 되겠다는 이들의 맹목성은 그 자체로 탄핵 추진의 다름 아닙니다. 국민이 명령하지 않은 탄핵은 월권입니다. 3년 전 탄핵당한 국정농단 세력들에 경고합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반민주적 탄핵 기도가 어떤 파국을 맞이했는지 되짚어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 두 사람 모두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들이네요. 네, 최재성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자회견이 청와대와의 교감이나 판단에 따른 것 아니냐는 물음이 제기가 됐습니다. 최 의원의 관련 질문을 모두 일축했습니다. 이건 국민 문제고 야당 의원과 후보들까지도 맞닥뜨린 문제라면서 걱정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이렇게 정론관에 서게 된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일단 코로나19 관련돼서 또 추가로 나오는 속보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좀 짚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도에서도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요. 현재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나왔네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제주에서 복무 중인 20대 해군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병사는 최근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었는데요. 고향인 대구를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6시에 제주에서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 이 소식들을 좀 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중혁 반장 혹시 추가로 또 나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뭐 더 들어온 소식이 없는데요. 6시에 이제 제주도에서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 또 추가로 전해드리고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 등에서도 뭐 추가 입장을 나오는 대로 또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오늘 오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이 코로나19 관련 국내의 상황의 심각성과 또 국제사회의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또 앞서 저희가 1차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확진자 나온 것으로 확정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오늘 누적 확진자 아마 5시 20분 정도에 전해드린 숫자로는 104명이었는데요. 제주도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숫자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뭐 지방에서는 지방 자체에서 주민들이 나온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요. 지금 또 대구를 다녀온 병사가 제주에서 확진자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서도 좀
좀 정치권에서 약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을 변곡점으로 사실 31번 확진자가 19일부터 나왔었는데요. 그 31번 확진자 이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31번 확진자는 15일, 지난 15일 처음 폐렴 증상이 나왔는데 2월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예배에 다녀왔고요. 사실 그 전 9일에도 다녀왔었고 그러면서 신천지 교인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 31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 의료진의 그 검사를 거부를 해서 좀 논란이 된 바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근데 관련법에 따르면 뭐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좀 그 지적이 있었는데 경찰이 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검사 요청에 불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자, 오늘 경찰청이 관련 입장을 냈는데 뭐 감염병 환자나 전파 우려자, 이 감염 의심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 권유를 좀 거부하거나 예방 조치를 그러니까 뭐 격리 조치 같은 거를 좀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좀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하겠다라는 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민주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금태섭, 김남국 모두 소중, 쓰임새 고민할 것. 다음은 국회 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과 네이버가 총선을 맞아서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실검과 관련해서는 늘 조작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다음과 네이버 주 주요 포털에서 총선 기간에 일단 한 곳은 총선 기간, 한 곳은 앞으로도인데요. 실시간 검색어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 조익심 반장 발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생활하다 보면 실검에 뜬 내용을 보고 요즘 어떻게 세상이 지나가는지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때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검 마케팅을 하는 대표적인 그 서비스한테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예. 그때 3천만 원의 이제 퀴즈 이벤트를 진행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제안이 왔고요. 네이버에서 A 휴대폰을 검색하세요라고 퀴즈를 내게 되면은 3천만 땡겨주면 실검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들의 관심이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실검은 민감한 이슈입니다. 조국 사태 때가 대표적입니다.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여서가 동시에 실검에 올랐습니다. 순위 다툼이 치열해지다 보니 서로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과 네이버 측은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 실검 기능을 닫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총선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 발 더 나가서 오늘부터 실검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합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할 정치인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급상승 검색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는 점도 이런 생산적인 미래 담론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미래로 나가는 발목을 잡는. 안철수 위원장은 대선 때마다 실검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2012년엔 안철수 룸사롱이 실검 1위에 올랐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내 실검에 띄운 건 국정원이었습니다. 2017년엔 안철수 조폭이 실검을 차지했습니다. 안철수 조폭이 지금 실검 1위. 전주 가셨을 아, 그래요? 때 그 참석자들이 좀 조직폭력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실검에 계속 나오거든요. 뭐 제가 조폭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검증은 좋습니다만 그 정말 뭐 제대로 된 그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당장 실검이 없어진다고 하니 저도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긴 합니다. 아무 노래를 아는 노래로 잘못 알고 있을 정도로 요즘 트렌드에 약한데 실검도 없으면 어떻게 따라가나 솔직히 걱정이 좀 됩니다. 포털 사이트가 등장하기 전에는 어느 신문의 일명 기사가 뭐다가 중요한 이슈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검이 사라진 자리,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듯합니다.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장 모두 국회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어제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행사장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오늘 국회 분회장 풍경입니다. 두 사진의 차이점 보이시나요? 의원회관에 행사에 참석한 분들, 시민분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맨얼굴입니다. 마스크를 쓴 의원도 있긴 했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대구에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특별히 신경을 쓴 듯합니다. 김부겸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대구 지역의 추가 경선 예상을 편성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으로 남긴 당부의 말도 눈에 띄었습니다. 조심하되 불안해하지 않고 긴장하되 공포심에 빠지지 않으면 재난은 반드시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고 긴장해서 나쁠 건 없겠죠. 어제 의원회관을 찾은 시민들처럼 말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총선 앞두고 사라지는 실시간 검색어. 예, 아무튼 포털 사이트들이 실시간 검색 서비스를 닫는다는 겁니다. 다음은 오늘 아예 서비스를 중지했고 네이버는 언제부터 닫죠? 네, 네이버는 총선 기간에만 서비스를 잠시 중단한다는 입장인데요. 4월 1일부터 총선 당일인 15일까지 실시간 검색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3월 중에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없애고 또 특정 인물을 검색했을 때 함께 뜨는 그 연관 검색어도 중단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자, 앞서 다음도 지난해 10월 이 가수 설리 씨의 죽음을 계기로 이 연예 뉴스 댓글과 연관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 지금 뭐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포털의 마케팅 수단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이러한 검색 때문에 뭐 연관 검색어, 실검 때문에 많은 사회적 피해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포털의 마케팅 때문에 앞서 설리 씨 사례도 그렇고요. 피해가 많았는데 대책이 이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김부겸 의원 마스크를 쓰고 본회의장에 나타났는데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추가 경정 예산을 좀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구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소속이죠. 권영진 대구시장도 정세균 총리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의 요청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의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한 폐렴을 빌미 삼아서 또다시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이라면 당장 접으십시오. 황 대표의 발언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요. 혈세를 쏟아부을 수단, 추경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혈세 얘기는 민주당에서도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미래통합당이 낙천이 됐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비례대표 의원들을 지금 일괄적으로 제명을 해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보낸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자, 이를 두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국회의원들은 공깃돌이 아니다 이 한마디 한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 혈세인 국고 보조금 60억 원 이상을 가로채겠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작용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 같은 혈세인데 쓰이는 곳은 좀 다른 듯하죠. 또 다른 돈 얘기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들이 홍보물 비용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죠. 네. 그 부분은 고석순 반장이 아까 조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할 부분까지 말할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빨리 말하겠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바뀌면서 당명과 당색이 바뀌었는데요. 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이 예비 후보자들이 요즘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기존에 만들어 나왔던 이 홍보물들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데 명함이나 옷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후보자 사무실 밖에 걸어놓은 대형 걸개 그림인데 가격이 꽤 나간다고 하네요.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공천이 만약에 확정이 된 상태면 나중에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길이 있으니 부담이 덜하겠지만 공천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예비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사실 뭐 이런 걸 메뉴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바꾸면 아무래도 간판도 바꿔 달고 명함도 바꿔야 돼서 비용이 커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코로나19 관련 속보가 더 들어왔는데요. 예. 전북 전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이 발생을 했고요. 28세 남성이 또 확진자로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예, 이전에는 광주에서만 있었는데 대구 경북에서 크게 확산된 이후로 제주와 전북 전주에서도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에 이어서 대구 경북에서 크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룸은 좀 일찍 들어갑니다. 보통 8시에 시작하는데요. 7시 45분에 시작을 해서 평소보다는 조금 빨리 시작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일단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사라지는 실시간 검색어.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코로나19 관련 속보가 많이 들어와서 최대한 그대로 전해드리는 데 힘을 썼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5시 정치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